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강민구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의대 예방학과에서 전공의 2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공의 시선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라는 신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근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공의들의 실근무 시간이 저는 이제 거의 100시간에 육박한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서 지금 주당 80시간 정도로 지금 법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에도 이제 응급 상황 등의 이유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는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실 근무 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이제 어떤 EMR의 차단 등으로 인해서 지금 80시간을 맞추려는, 어떤 전공의법을 맞추려는 그런 이제 어떤 눈속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주당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 제도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당직 근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24시간을 일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일하고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12시간을 더 일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주 2,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한전공협회는 요 당직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36시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24시간 초과 수당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이제 24시간으로 장기적으로 연속 근무를 끊고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국회 및 정부에 지금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교육 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의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병원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수도권 병원과 비수도권 병원과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여건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는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이 이제 제대로 확립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년 차에 무엇을 가르칠지 표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격차를 줄이고 표준화를 해서 좀 더 양질의 환경에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여건에 있어서 그 인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수련에 상관없는 잡무를 한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이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잡무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그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대해서 지나친 이제 당직 그 연속 근무를 지나치게 오래 하는 그런 관행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재원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그 영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보건의료 지출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증가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전문의의 인력 기준이나 뭐 추가 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직 근무와 더불어서 인력 기준 개편,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한 어떤 재정 마련, 요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 근무를 선호하려면 전공의 시기 때는 우선은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 근무더라도 확실하게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당직이나 뭐 근무 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된다면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이제 선호하는 직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전문의 취득 이후에 어떤 커리어 패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그 지방에 이제 그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일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립대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 위주로 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준다면 그런 것들 이제 뭐 급여나 뭐 고용 안정성이나 그런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런 일가정 양립이 되는 그런 제도가 같이 구축이 된다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충분히 지방에 남을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와 진료 과목 격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소위 필수 중증 의료라고 하는 그 영역들에 대한 지원율이 점차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문의 취득 이후에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요게 좀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수 중증 의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을 요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재정 지원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일자리 확보가 잘 된다면은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공이 근무 당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직 근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육성 지원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위 기피과라고 하는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가 잘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격차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은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필수 중증으로 영역에는 처음에 꿈을 가졌다가도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기피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사에 조금 기반해서 수요자 중심의 어떤 정책을 짜주는 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공립대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제 일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어떤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급여나 안정성 아니면은 수련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뭐 교육적인 환경 그런 거와 더불어서 미래의 어떤 일자리 전망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병원에서 조금 더 잘 보장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공립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보건 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을 더 투여해서 해당 그 이제 필수 중증 의료 영역 등 해당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의료계 논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살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선행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국공립대 병원 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정 지원과 동시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새로운 거를 뭔가 만든다 이런 것도 뭐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있는 제도들이 잘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가 왜 의료 인력들이 그럼 국공립대 병원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그러면 선호도가 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 주는 것이 지금 이제 어떤 전문 인력을 분배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9월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집행부 구성을 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9월 임기 시작 전에도 집행부 구성을 어느 정도 완료했지만 또 공개 모집 절차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9월 한 16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집행부 모집을 완료한 게 일단 첫 번째로 한 일이고 집행부 규모는 한 30명 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사실 이제 9월까지는 인력 구성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의성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위원회를 좀 저는 구성하는 거를 조금 제 원래 구상보다는 서둘러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필수 중증 의료 영역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하려면 실태 조사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 조사 개편을 위한 팀도 구축을 해서 이제 좀 전에 그 회의를 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실태 조사 개편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은 이제 그랬고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저희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을 더 참여를 하게 해서 더 소통을 많이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이사회의를 하고 정기대의원 총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사회 회의안 같은 경우에를 좀 사전에 물론 이제 저희 역량이 더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최대한 좀 공개를 해서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메일 등 통해서 좀 자유롭게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 외에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도 이제 기간을 두어가지고 사전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제 매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루틴하게 하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그것도 조금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9월에서 10월에 정기국회가 많이 열리고 그때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의료계 문제도 일부 다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무조건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대한전공의협의회로서 정책 제안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 10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8월 한 이제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뭐 의원실이나 뭐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면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의견을 전달을 했고 9월 초에는 이제 제안서 형태로 본격적으로 좀 더 다듬어서 지금은 이제 각 의원실이랑 그다음에 전문 그 각 정당에 있는 뭐 정책위나 전문위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전달을 했고 이번 주에도 아마 면담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정당이나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전공이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국회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국회 일정이 없는 때에는 이제 의원실 개별 면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보건복지부 이제 의료인력 정책과 등과는 이제 필요하면은 면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호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뭐 갈등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연속근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안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사협회 상임이사회도 어느 정도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 그 의견 회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상태고, 지속적으로 이제 1년 임기 동안 최대한 이슈를 이제 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제 26기 동안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의견을 수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에 대해서 우선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등의 제안을 하고자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이제 의료계를 봤을 때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24시간 연속 근무 제도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의료인 전반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래서 또 선순환적으로 필수 중증 의료 영역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젊은 세대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미래의 어떤 의료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이런 실제적인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필수 중증 의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